노인하면 떠오르는 말이 있을까요? 인내, 인생, 고집, 막무가내, 되풀이되는 말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반해서 다른 단어가 좀 떠오르기도 하죠. 절약, 조심, 경험, 사랑, 또렷한 가치관 이런 단어로 달리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지만 단순하게 나이 듦만 가지고 노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측면에서는 장애와 노인은 겹쳐지는 상이 있기도 합니다. 최근 장애인 중에서는 65세가 넘어가면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쪽도 있습니다. 인구 구성 중에서 그 비율로 65세 이상 인구에 따라서 고령화 사회니, 고령 사회니, 초고령 사회이니 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고령 사회로 진입한 지 3년이 지났죠. 이런 사회 변화와 관련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성경입니다. 네, 우리는 노인이라는 단어에 참 익숙한데요. 이렇게 명명하는 것이 어떤 사회에서 호명하느냐,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다른 느낌이 듭니다. 이런 단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노인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노인이라고 하면 정말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무기력한 존재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노인이라는 호칭 말고 다른 호칭이 좀 필요하기도 할까요? 제 경험으로는 노인이라고 하는 것보다 어르신, 시니어라고 불러드렸을 때 더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도 어르신이라는 단어가 존중받는 느낌이어서 마음에 듭니다. 조금 다른 얘기가 될 텐데요. 비장애인들은 상담이 필요할 때 주로 심리 상담사나 혹은 전문기관을 찾기도 하죠. 반면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은 동료 상담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동료 상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동료 상담이라고 하면 같은 환경이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야기하기가 훨씬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료 상담을 하게 되면 자기 속에 있는 말들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지지도 받고 거기에서 동료로서의 그러한 어떤 연대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동료 상담이라고 하면 그냥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뒷담화, 혹은 수다 정도로 여기는 그런 선입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수다와는 달리 같은 장애에 대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다른 후배 장애인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 보장은 기본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 신뢰 회복이라는 목표가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아직도 잘 모르는 부분이 좀 많아요.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동료 상담을 시작하게 되셨을까요? 네, 저는 장애인 복지관에서 발달장애인들 한글을 가르치다가 동료 상담을 권하셔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고 어색했지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수월하기도 하고 서로 이해하는 폭도 넓고 지지받고 또 지지해주는 그러한 측면이 있어서 굉장히 동료 상담을 하길 잘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동료 상담의 그런 장점을 실제로 경험했었습니다. 사고 이후에 병원 생활을 하면서 퇴원 후 이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되게 막막했었거든요. 그때 선배 장애인,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이 동료 상담가셨는데요. 오셔서 저희 이야기 들어도 주시고 또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저한테 많은 위안이 좀 되었었고 그리고 퇴원 이후의 삶을 좀 설계해 나가는데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런 도움이 되고자 그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동료 상담만 하더라도 더 많은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노인 인권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노인 인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께서는 각각 40대, 60대 장애 여성으로서 살아온 역사가 개인적으로 있으신데 피부에 와닿는 문제이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노인 권리도 장애인이 가져야 하는 권리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를 꼽자면
우리 시대에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나이가 많거나 다른 인종이거나 모두 마찬가지 아닐까 합니다. 왜 노인에서 존엄한 존재를 이야기하냐면요. 나이가 많아도 경제적, 신체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지만 생계 활동이 어려워요. 그래서 자존감이 많이 낮아집니다. 나이 때문에 눈치를 받는다고 할 수도 있고요. 늙을수록 돈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 뒷면에는 경제적인 힘이 없다 보니 뭔가 요구하고 싶은 것도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는 때가 많다는 것이죠. 노인 인권이 화두가 되는 것은 학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 내 노인에 대한 폭력이 갈수록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명절 때 가족 간 불화로 그런 존속 살해 기사가 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보게 되면 되게 섬뜩하거든요. 같은 핏줄이라서가 아니라 같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좀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모든 돌봄의 문제를 가족한테만 이렇게 짊어지게 한 건 아닌가 싶어요. 이제 돌봄을 이야기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돌봄이라는 단어, 아까 동료 상담에 이어서 또 어려운 단어가 나왔네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돌봄 그러면 왠지 수동적인 느낌을 갖게 되기도 하는데요. 저만 해도 그렇죠. 노인과 장애의 경계에 있는데요. 돌봄 문제는 절대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외로움 문제나 건강 문제도 덧붙여지는 것이라고 봐요. 과거 장애인 거주시설도 지금 보면 노인 요양원을 나누어 운영하는 곳이 많아요. 시설에 가보면 가족을 그리워하다가 외로움에 지치고 가족과 함께 살면 가족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 눈치 보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늙어서도 삶이 무료하게 보내지 않기 위해서 취미생활이나 일이 필요하죠. 아무래도 일을 하게 되면 삶에 활력이 생기니까 어르신들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르신 중에서도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장애인의 그런 안정적인 일자리와 자립 지원을 좀 확대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여성이자 노인이고 장애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장애인들보다 일이라든지 생활에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복합적인 이야기를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예전보다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차별과 불평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식 개선을 교육하거나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단순한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장애인식 개선 교육과 홍보가 된다면 조금씩이라도 달라지게 되는 걸까요? 교육과 홍보가 된다면 글쎄요. 일단 편견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합니다. 장애라는 것이 시대에 따라서 좀 다른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잖아요. 우리 사회의 장벽이 사라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다른 관점으로 인간과 환경에 대해서 좀 볼 수 있으면 합니다. 예전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이제 장애인을 개인의 문제로 보고 장애인에게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다였다면 이제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것, 장애인에게 필요한 환경, 안전하고 차별받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의무화되어서 모든 기관이나 단체 학교에 1년에 한 번씩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과거에 비하면 좋은 제도이긴 한데 1년에 한 번씩으로 이렇게 일회성 교육으로 끝나는 것은 좀 아쉽습니다. 1년에 1회가 아니라 분기별로 다양한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양적인 부분에서 질적인 부분까지도 좀 고려가 되어야 하는데요. 실제 사례가 좀 중심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식 교육, 더불어 노인 인권 교육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늙어요. 뭐 사실 누구나 늙는다는 것은 다 알지만 체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번엔 조금 다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무거운 주제다 보니까 공론하기 어려운 측면들도 있는데 성인권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요즘 이슈되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저도 참 고민입니다. 비단 그 미투나 이런 이야기들뿐만 아니라 장애, 노인에 걸쳐서 성폭력 그런 기사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런 걸 성폭력이라고 하죠. 네, 이건 역시 어려운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여성을 동등한 인간, 인격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치에 있는 거죠. 여성이라면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누구나 할 거 없이 대상화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 보더라도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범죄가 많아요. 장애가 있다는 것, 그 이유로 남성들이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개봉한 한 영화를 봤거든요. 그 영화 제목이 69세입니다. 저하고 동갑이죠. 비슷한 연령인 주인공이 몰입되다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 밖의 일이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노인 인권 침해 사례 중에서 언어나 정서적 학대가 제일 심하다고 하던데요. 글쎄요. 이게 비단 가족 간에만 일어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가족 간 더 심화된 문제이긴 하지만 어려서부터 관계에 대한 교육이 생활 속에 녹아져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지 않나 싶어요. 부모라서 나중에 잘해야 한다. 자식은 부모에 공경해야 한다. 이런 기계적인 교육은 이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인권 침해 사례도 참 많은데요. 사별하거나 혼자 계신 그런 어르신들이 자식에게 학대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창피하기 때문에 침묵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르신은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이제 도움을 청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어르신이 장애인 활동 지원사나 요양보호사와 같이 있는 자리에서는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경우는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르신 곁에서 어르신을 지지하는 사람이 같이 있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성인권이라든지 노인 정서적 학대와 같은 문제를 동료 상담을 통해서 대화하고 삶의 질이 바뀐 경험이 있을까요? 밀접한 생활에 관련된 건 동료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어요. 같이 고민하고 어떻게 풀어나갈까, 동료 상담에서 더 나아가 도움이 필요한 문제라면 정보 제공이나 다른 안내를 받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성인권은 민감한 주제이자 우리가 절대 짓밟혀서는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민감한 이슈들은 동료 상담을 통해 같은 생각으로 단체 행동을 하고 또 언론에 제보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큰 힘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노인과 장애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를 합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노인과 장애인이 복합적인 문제 이렇게 다루는 것을 우리가 교차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에게 그 시작은 무엇이 될까요, 선생님들? 차별이나 무시, 불평등, 제도에 대한 각성이죠. 투쟁을 통한 저항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그런 사회가 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과 장애인,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존중되는 그런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공론화하고 또 교육을 하면서 장애인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복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싫어해요. 노인과 장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과 같은 느낌인데요. 우리 단체처럼 고령 장애인에 대한 고민이 한다면 어떤 방향성을 좀 가지면 도움이 될까요?
때때로 벅차긴 하지만 집회나 또한 투쟁,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생각은 같지만 무엇인가 구체적인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외에서 아무리 외쳐도 하루 동안만 화제가 되고 또 그리고 나서는 흐지부지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장애인 단체나 현장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정계 입문하신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렇다 할 만한 그런 성과가 있었는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튜브 같은 영상을 찍고 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 주민들과 친밀하게 다가서기 위하여 장애인들이 만든 물건을 바자회에서 판다든가 음악회나 그림 전시 등 문화생활을 통해 고령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선생님들과 얘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좀 두서없는 질문이 되기는 했는데 선생님들께서는 그 노인과 관련한 인권교육을 하신다면 참 잘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저 속으로 하게 되는데 어떠세요? 저는 동료 상담을 받기도 하지만 동료 상담가로서 활동을 하기도 하거든요. 노인과 관련된 인권교육은 처음 제안받는 것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어르신께서 인권교육을 하신다면 삶의 체험에서 나오는 것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께서 교육과 관련돼서 저에게나 같은 동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또 그게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칠지라도 그것을 후회 없이 열심히 노력할 수 있다면 후회가 조금 남더라도 그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읽었던 책 구절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왜 사는지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다. 네, 고통을 이겨내는 삶이 무엇일까요? 저희가 선생님들과 제가 또 저희 단체가 함께 그 시작점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 화이팅 한번 외치면서 그 시작을 한번 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을까요? 자, 네. 자,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자, 네. 하나 둘 셋 화이팅!